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관절은 두 개의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 다리가 이제 관절, 무릎이라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뻗정다리가 아니고, 일상생활할 때 걸어 다니거나 앉거나, 그래서 관절을 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절은 두 개의 뼈가 만나는데, 이 두 개의 뼈가 만나서 서로 움직일 때 불안정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안정성을 제공해야 되고, 또 하루 온종일 쓸 때 몇만 번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도 마찰이 생겨서 긁히거나 이런 통증이 생기지 않게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고, 이 관절에 안정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절 안에 생기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잘 역할을 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우리가 통증 없이 원활한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무릎의 여러 가지 그 마찰력을 줄이고 안정성을 주는 구조물은 무릎 자체의 물렁뼈라고 해서 뼈 끝에 한쪽 면에 만약에 촛농처럼 하얀 그런 초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이 연골은 우리가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치시는 빙판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의 마찰력이 적고, 그리고 무릎에는 안쪽과 바깥쪽과 그 안쪽에 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인대들이 또 있고, 그 뼈하고 뼈 사이에는 연골판이라고 해서 이런 충격을 흡수하고 윤활력을 좀 더 증대시키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물들이 전부 다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우리 관절에 정상적으로 통증 없이 제한 없는 움직임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충격들이, 손상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움직임에 제한이 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들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재생이 되는, 우리 몸에서 재생되고 치유되는 능력이 있지만, 이게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 들었을 때, 노화됐을 때 그때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또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이 가면 그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흡사 어린 아이들이, 이제 깐난쟁이들이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대개는 이제 흉터를 남기지 않고 회복되는 그런 치유 능력을 보이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에 난 이제 상처들이 흉터가 이제 더 잘 생기고 이제 치유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라 깐난쟁이라 할지라도 이 상처가 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재생이 안 되고 흉터를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도 그런 여러 가지 손상이 이제 젊었을 때는 잘 치유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노화됐을 때는 그 치유되는 측면이 없어서 계속적인 손상과 누적되고, 그래서 모양이 변화되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처음의 시작은, 관절염의 시작이, 손상의 시작은 겉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세포 레벨에서 어떤 염증 반응과 치유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세포 반응을 넘어서서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겉으로 보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연골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연골판에 파열이 생긴다든지, 인대가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사람이 노하면서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없게 되지만 없게 되고,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흡사 얼굴에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이제 노화되면서 검버섯이 생기고 또 흰머리가 생기듯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치료의 목표는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통증 없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내가 보행하고 다니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 단계가, 퇴행성 단계가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가장 적절하게 내 통증과 기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써야 될지가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 겉으로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고 세포 레벨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길 때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소염제를 쓸 수가 있고, 또 연골 세포에 어떤 영양과 어떤 이제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골 주사나 콘듈란 등 그런 이제 연골 주사 성분을 써서 그런 치료를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세포 레벨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것.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이런 초자연골, 물렁뼈들의 어느 부분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에 이제 재생이 되지 않는 파열 손상이 생긴다든지 뼈에 어떤 변형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 상황을 되돌리거나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뼈, 두 개의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은 충격 흡수의 역할과 윤활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어느 정도의 연골판의 변성이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수술적인 치료가 대상이 되진 않지만 다른 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그 찢어진 부위가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끼어서 거기에서 자극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판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 듣거나 경험해 봤을 때 되게 이제 내시경으로 연골판을 다듬었다, 긁어냈다 이런 경우가 되게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주 모두 그런 경우는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중에서 연골판에 한해서 그 연골판이 끼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퇴행성 관절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끼어서 문제되는 그 부분에 이제 염증 반응, 지속적인 그 퇴행성 변화로의 발전을 좀 막을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경의 치료는 지금 이미 손상되어 있는 그리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정상적인 활동에 방해가 되는 연골판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거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손상이나 아니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또 내시경 시술 자체가 오랜 그 재활이나 아니면 관리가 필요하거나 어떤 이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한정적인 경우에 있어서 연골판만 문제일 경우에 선택적으로 잘 사용해서 회복할 수가 있고 별도로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보조기를 오래 찬다든지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질환인지 그 상태인지 잘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치료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골판 이외에 우리가 이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끝쪽에 이제 붙어 있는 초자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이 많이 손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다 재생시키기는 어렵지만 일부분이 떨어져서 손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그래서 그런 한정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떨어져 나온 연골은 이 재생이 되지 않고 그 약이나 주사나 이런 거로서 재생이 되거나 뭐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뭐 거기다가 주사를 한다고 해서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딱딱한 뼈에 그 정상적으로 딱딱한 뼈에 관절 연골이 거기 붙어져 있는데 이 연골이 떨어질 때 떨어져 나온 부분이 딱딱한 뼈가 오히려 그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딱딱한 뼈에 보시는 바처럼 구멍을 내든지 해서 저 안쪽에 있는 그 골수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나와서 이 연골 세포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부분적인 연골의 손상은 아주 너무 70 이상 노령이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그 카티스템이라고 얘기하는 태아유래 줄기세포를 이 손상 있는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넣어줘서 그 부분에서 자랄 수 있게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연골이 재생이 되고 우리가 그냥 천공수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재생했을 때보다 재생되는 연골의 질이 더 좋다고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카티스템을 통한 그런 이제 연골의 재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에 무슨 주사를 통해서 안에 주사 한 방을 해서 이 연골이 재생이 됐다 이런 것들은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효과가 아직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치료이기 때문에 권장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 천공수를 하든 카티스템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골 재생 치료를 할 경우에 있어서 또
단점이나 고려점은 이 부분이 재생되는 기간 동안에 한 6주 정도는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연골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충격을 줘서 재생되는 그 새살들에 힘을 주면 이게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주 정도 목발을 짚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치료도 내 연골을 더 많은 손상이 생기거나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재생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내 걸로 이제 인공관절이나 이런 더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거를 좀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일 수 있지만 치료 기간이 또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재생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서 적절히 이제 치료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한다면 이런 연골에 대해서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자다리에 대한 치료가 있겠습니다. 오자다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오자다리가 있으면 이 체중이 무릎의 안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바깥쪽부터 안쪽에 힘을 많이 받아서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오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퇴행성 관절이 보통 무릎의 안쪽에 더 많이 진행이 돼서 안쪽에 있는 연골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연골에 손상이 생기고 그 부분이 좀 얇아져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오자다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안쪽으로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오자다리를 X자다리로 만들어주면 안쪽에 있는 그런 이제 힘을 바깥쪽으로 분산해서 안쪽은 좀 덜 쓰고 건강한 바깥쪽을 써서 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흡사 해병대에서 고무보트, 무거운 고무보트를 10명이 들고 갈 때 키 작은 한 명이 계속 들면 그 중에 한 명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쏠려서 한 명이 계속 힘이 들었을 때 이 사람한테 키높이 신발을 신기든지 해서 이 사람 키를 혼자 크게 하면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이 고무보트가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기울어서 나머지 힘을 안 썼던 사람들이 힘을 세게 되고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은 오히려 힘을 덜 쓰게 되는 그런 이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뼈, 무릎의 아래에 있는 뼈를 절골을 해서, 절골을 한다는 거는 뼈를 이제 자른다는 얘기고, 자른 상태에서 약간 이제 벌려주게 되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무릎이 이제 X자 다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뼈가 이제 굳게 되면, 이제 힘들었던 안쪽에 있는, 그런 관절염 있는 무릎보다는 바깥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젊은데 관절염이 안쪽에 진행된 경우, 오자 다리인 경우에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단점은 이제 뼈를 절골해서 붙을 때까지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내가 이제 뛰어다니거나 이런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수술하거나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좀 치료하는 기간,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있으면 3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제 뛰어다니거나 일상생활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회복의 기간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금속판하고 나사못 고정했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빼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추가적인 수술이 한 번 더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오자다리는 아니고 이제 주로 무릎의 양쪽 이제 안쪽 바깥쪽 중에서 안쪽에만 이제 손상이 좀 심하게 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인공관절을 한쪽 부분 그 부위에만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연골판을 재생하거나 뭐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그러기에도 너무 이제 진행이 됐고 오자다리도 아니고 그리고 약이나 주사나 이런 데도 반응이 없고 심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인공관절보다 반쪽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바깥쪽 부분은 내 관절이나 여러 가지 인대나 이런 부분은 내 걸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치료할 경우는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 이게 수술은 반쪽이지만 그 수술의 크기는 이제 인공관절보다 반이 아니라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덜 침습적이고 여러 가지 회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고 관절 운동도 좋아서 그리고 무릎을 이제 구부리고 앉을 수 있는 것도 또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택하면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인공관절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 이제 무슨 뭐 연골 재생, 연골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오자다 뭐 이런 것도 하기에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그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상이 있는 연골 부분들을 모두 절골해서 제거를 하고 그 부위에 이제 합금으로 된 쇠를 넣고 그 쇠 사이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넣어서 이제 하는 그런 인공관절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뭐 사형 선고 같은 것처럼 굉장히 이제 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르신 무릎은 어떤 방법으로도 통증 없이 걷기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가 가장 안 좋은 것이 될 거고 정형외과 영역에서 인공관절은 굉장히 아주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해서 내가 통증 없이 그리고 보행할 때 기능에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에서 다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 물론 이것이 이제 기대를 할 때 내가 20대, 30대 무릎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무릎 꿇고 앉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되지는 않고 뭐 수명도 한 20년 이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30년, 40년 쓸 수 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있지만 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면 통증 없이 그래서 또 뭐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는 활동을 네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잘 선택하면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이제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피부에 흰머리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무릎에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통증과 기능의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적절한 치료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치료법이 나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치료법들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받고 효과 있다고 한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여러 가지 의료 상황에서 수술적인 치료나 적절한 치료를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너무 과한 치료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하고 내 지금 상태와 에 대해서 정확히 서로 논의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수술적인 치료는 마취를 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치료 재활 기간에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는 코스트 베네핏 내가 비용해야 되는 그런 지불해야 되는 것들과 내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치료는 내가 손해보는 것과 이득 보는 것에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선택해서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치료의 선택 과정은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아프시고 혹시 뭐 계속 행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지금 상태에 대해서 잘 점검을 받으시고 잘 논의하셔서 잘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셔서 통증 없이 뭐 활동에 지장 없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